자, 낙찰을 받았는데요. 주인이 열받아서 집을 다 부셨어. 부셨어요. 아니, 이제 경매를 오래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좀 부부였는데, 연세도 좀 있는 부부였는데, 좀 봐달라고 해서, 나름 좀 봐줬어요. 봐줬는데, 이제 그 봐준 시간이 돼서,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돼갖고, 못 나가겠대. 그래서, 뭐, 그럼 집행까지 가니 안 하니 하다가 집행 직전까지 갔어요. 갔는데, 온갖 집을 다 부셔놓고, 전기선이란 전기선은 다 끊어놓고, 심지어는 강력본드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뭐 열고 닫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놨어. 아, 참, 그런 일도 있어요.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생각이 나네요. 그 풀스토리를 말씀드릴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한 물건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고 한참 후에 어떤 분이 고민 상담으로 오셨던 물건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우리 집을 그래놓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사 앞에 둘 다 갔는데 그 남편은 전과 4범, 부인은 3범, 한 번 덜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식이야, 다. 남을 해코지하는, 자기는 특별히 이득이 없으면서. 그래서 이제 민사적으로는 뭐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이거 형사니까.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남편이 한 1,000만 원 벌금, 부인이 한 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고소한 사람이 나한테는 돈 안 주냐. 안 주냐. 그래서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고소를 취하하겠다. 왜 나라가 그걸 가져가냐. 내가 피해는 내가 봤는데. 뭐 이랬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벌금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고 소유자 쪽에서 우리한테 솔직히 뭐 열받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랑 무슨 감정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사이 아니야. 맞죠? 사실은 자기가 돈 빌렸어갖고 자기가 못 갚은 건데 왜 화를. 근데 열의 아홉은 우리한테 화를 내요. 네, 좀 이상하게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낙찰 받고 나니까 막 부셔버렸으면. 재수없게 이런 거 받아갖고. 실제로 발생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찰을 받고 합의를 보러 갔더니 다 부셔버렸어. 낙찰 불허가 신청. 불허가 신청. 또 원상복구해라. 자, 나간 거예요? 그러고 붙여놓고 나갔어. 뭐 그렇든 저렇든 이제 가볼게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하면서 하나같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셔놓은 걸 새로 원상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 경매를 안 받고 싶은 거지. 뭐 무효처리, 뭐 요 전문 용어는 안 쓸게요. 무효처리할 수 없냐? 원상태로 바꿔놓을 수는 없냐? 또는 낙찰 불허가를 받을 수 없냐? 낙찰 불허가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건 방법은 없냐? 열의 아홉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 좋은 물건을 받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 지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냥 그러한 이유로 그 물건을 포기하거나 원상태로 돌려도 자기한테는 아무 그게 없어. 뭐냐? 진짜 좋은 물건을 받았다면 그거 부순 거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받은 거고, 그것 때문에 잘 받은 거고, 낙찰받고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밀려있으니까 그걸 잘못 받은 거고, 그런 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같이 그래. 이게 심각한 하자. 물론 실수요자들이 일반적인 낙찰가율을 써서 제가 가르쳐드린 사람 말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심각한 하자죠. 하지만 제가 잘 받으라는 이유는 뭐 낙찰 감정가에서 몇 프로를 싸게 받았는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좀 좋은 것 좀 받아오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경매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빡빡하니? 피도 눈물도 없니? 이런 말을 해. 나 피도 있고 눈물도 있어.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낙찰가율을 감정가 대비 95%를 써버리니까 이사비용을 더 주면 자기가 남는 게 없는 거야. 어떻게든 자기가 실력자가 아니니까 거기서만 이제 좀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고 100만 원을 더 주면 더 좀 남고 안 주면 덜 남고 이런 게 돼버리니까 안 빡빡할래 안 빡빡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반값에 받아왔어 경매를. 그럼 이런 이상하다? 좀 더 살겠다 그러면 더 사세요. 좀 더 달라 그러면 드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받느냐 못 받느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싸게 받느냐 안 싸게 받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답을 내리고 오는 게 이거 불허가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오는 겁니다. 진짜 좋은 물건을 반값에 받았다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도 똥발 받네 이렇게 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허가 받을 수 없습니까? 라는 단답형 질문에 있어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에 뭐 심각한 가치 하락이 있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불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의 이 판례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감정평가사들도 특히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실내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실내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집가나 그 건물에 대해서만 이제 감정평가를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파손이 돼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낙찰 불허가 사유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닌 걸 아시죠?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왕창 어마어마하게 부서져 있어. 그러면 와, 땡 잡았다. 똥 밟았다가 아니에요. 땡 잡았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와, 땡 잡았다 그래 놓고 낙찰 불허가 해주세요 이럴 리는 없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땡을 잡으셨습니다. 땡이면 대부분 이겨. 네? 대부분 이기는데, 자, 땡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낙찰 대금의 감액 신청을 하십시오. 이것 또한 불허가와 같은 사유로 감정평가사들이 신뢰를 감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격한 가치 하락에 대한 뭐 파손 등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됐나요? 그러면 땡 잡은 거 맞아요? 내가 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1억만큼 부셔놨어. 그러면 1억 감액 청구를 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노후했던 신뢰가 완전 새 걸로 변신하겠죠. 왜 1억어치만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맞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파트는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좋게 해놔야 돼.
뭐 인테리어를 이쁘게 뭐 구조를 바꾸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새 거기만 하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나가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낙찰을 보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알았다면 감액 신청이 가능하겠죠? 근데 어떤 물건은 가보니까 절대 안 만나죠.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이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아니야? 주인이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보통은 그 전에 만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잔금을 내고 가보니까 엉망이 돼버렸어. 그럼 뭐 내버렸는데 뭘 감액을 해. 그러면 감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십시오. 그건 언제까지 될까요? 배당 때까지 되겠죠. 돌려받으시란 이야기입니다. 배당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나 가졌어 이제. 그 다음에 알았어 우리가. 반환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 돈이 없어. 그럼 당연히 형사고소에서 혐의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렇게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아까 서울역에 산다. 그럼 뭐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시간 노력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그 땡 잡고 보너스도 받아라 라는 게 2차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낙찰을 받고 유치권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유치권을 낙찰받고 해? 그러면 법원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권리의 변동이 되었으니 이 낙찰을 불허가 시켜드릴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펄쩍 뛰죠. 아, 무슨 불허가를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허가시키라고. 그럼 의회의 목소리로 뭐 어떤 대답이 나오죠. 그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부동산 받으면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지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뭐 경험 삼아 이걸 한번 해봤다. 이건 전 그렇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험 삼아 어떤 걸 부동산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부서져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를 볼게요. 그래서 누구 전문가를 찾아가서 낙찰 불허가를 해갖고 원점으로 돌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집 안에 안 보면 입찰을 못하게 돼. 더 소심해지고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좋은 경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땡 잡았다 그래갖고 새 걸로 바꾸고 보너스도 받았어. 아 근데 그 사람도 집안 안 보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부서진 것만 하려고. 자,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주제는 처음이든 처음이 아니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급 물건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대금에 대한 뭐 감액을 받으려느니 반환을 받으려느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벌어졌다면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것조차도 나쁘게 끝날 게 아니라 없었던 걸로 할 게 아니라 좋게 마무리를 짓자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어느 정도 부서져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새로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3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내가 감액 청구하고 뭐하고 하려니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한 돈 1,000만 원이 들어. 그럼 돈 1,0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할 건 아니겠죠. 그건 사실 제가 강의로 할 게 아니고 이 근본이나 그 방법만 알았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실 겁니다. 한 300만 원, 아이, 이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3천만 원.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령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사실 사소한, 부서진다 이거 자체가 좀 그런데, 오한마를 들고 샤시를 이렇게 깼어. 창문이 값이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깼어. 으아! 이렇게 깼어. 힘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오면 유리 깨져서 100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깼어. 근데 그것까진 감정평가사들이 잘 못 봐요. 이제 나중에 법으로 간다고 쳤을 때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고 꼼꼼히 청구를 해야 새 걸로 바꾸고 돈이 남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뭘 부셔놨다라는 걸 상세히 해갖고 하면 이제 감정평가할 때 당연히 그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제가 바꾸고 싶은 거를 부셔놓고 감정평가해도 그러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지. 자, 그거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 정신이 중요해. 전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옆에 교통사고가 살짝 났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고 옆을 약간 긁었어. 옛날에 옆 뒤쪽으로 긁은 게 있었어, 내가 혼자.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한테 이거 안 됐냐 그랬더니 안 된대. 이렇게 긁으면 여기가 달 수가 없대, 그 차가. 뭔가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된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무섭잖아. 무서우니까 처음에 등기를 띈다, 나는. 무서우면. 등기를 떼서 1순위 채권자가 누군지부터 봐. 근데 개인이야. 그럼 안 해. 왜? 나중에 막 최악에 됐을 때 내가 돌려받기가 어려워. 근데 은행이야. 그럼 해봐. 나 많이 떼봤어요. 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시행착오했어. 근데 은행이야. 그럼 해봐요. 그게 어느 정도 도전 정신이냐면, 그러니까 뛸 수도 있다. 이거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도 찾아오자. 이건 뭔 뻘짓거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제가 강의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은행들은 막 나중에 난리나. 다 끝난 거 가지고 왜 이러고 하냐고. 그런 것도 실험 정신으로 하시는데, 그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비도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또!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물건 받으셔갖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셔졌어. 그러면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감액 청구,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기타 등등. 알았다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하셔야겠죠. 응용을 하셔갖고 좋은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는 경매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부신 게 의도적인 게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자의적으로 건물을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겨울이 지나고 하면서 배관 자체가 건물에 전부 다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나중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 지금 내용과 똑같습니다. 현격한 가치 하락이라면 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단 고소는 못하겠죠. 고소하는 것 좀 알려드릴까? 고소를 하면 하나같이 자기가 안 했대. 막 깨져갖고 다 유리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당신이 거기 살았어? 그럼 살았대. 전 누가 해놨대.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대부분 혐의 있음으로 끝나고요. 지금
그 가치 상승이 많다. 이거는 누가 부셨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든 가능한데 이제 간혹 그런 심각하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서 얘를 부셨다라고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